자, 기본 문제 6-6번입니다. 점 A가 3,0이고요. 포물선 y는 x제곱이를 움직이는 점 P 사이의 거리를 L이라고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거는 그림을 그리는 게 별로 큰 의미가 없기는 해요. 딱히 그림을 그린다라고 해서 뭔가 더 나아지지는 않으니까. 그래도 한번 그려볼게요. 이쪽에서 와서 이렇게 넘어가는 이러한 포물선이 될 겁니다. 여기 x제곱이었고요. 그 다음에 A라는 점의 좌표가 여기에 3,0으로 있었을 때 여기 위에 있는 어떤 점 P에 대한 얘기가 되겠는데 이 P점과의 거리를 식으로 써달라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 P점의 x좌표를 내가 T라고 가정하게 된다면 P점의 y좌표는 T제곱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P점을 우리가 써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P점으로부터 A점까지의 거리를 썼을 때 그럼 이 거리를 L이라고 쓰자는 얘기죠. 그래서 이 L이라고 표현을 했을 때요. 그러면 이제 거리를 써볼게. 피타고라스 정리로 써주시면 되겠죠. 아니면 그냥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으로 t, t 제곱에서 3,0까지 이르는 거리를 식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럼 L이라는 것은 루트 t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t 제곱이 되어집니다. t 제곱의 제곱이죠. 그러면 t의 4제곱 이렇게 되어지겠네요. 자, 그래서 얘는 얘의 뭐를 구하는 거냐면 최소를 구해달라 이겁니다. 근데 어차피 루트는 신경을 안 써도 돼요. 루트라는 값에 있어서의 최소는 요 안에 들어있는 것의 최소가 되면 요 안에 들어있는 것이 최소가 된다면 전체 값은 최소가 될 게 자명하기 때문에 얘의 최소값만 구해주면 될 겁니다. 즉 t 4제곱 플러스 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9의 최소값을 구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어지겠죠. 그때 이제 t점도 구해보고 뭐 이렇게 하자는 얘기인데 그럼 얘의 최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래프를 그려주셔야 되겠지. 얘는 인수분해하기는 조금 좀 힘든 상황이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미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미분해주면 4t의 세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6이 되어집니다. 그럼 얘는 1 대입하면 0 되네요. t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4t의 제곱 이렇게 붙게 되겠고 플러스 4t 플러스 6 이렇게 있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는 판별식이 0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아요. 그럼 더 이상 만남이 없는 거지. 그럼 얘를 이제 그래프로 그리게 되면 증가 상태에 있는 그림인데 1에서만 한번 만나고 1에서만 한번 만남이 있고 그 다음에 만남이 없어요 이런 얘기예요. 자, 이게 도함수의 그림입니다. 그럼 우리 함수를 구해줘야 되겠죠. 우리 4차 함수 쓱 내려주시고 우리 함수 여기서 감소하다가 계속 증가하는 이런 식의 모습을 갖게 될 겁니다. 이때 얘의 최소값이니까 이때가 최소가 되겠죠. 즉 t가 얼마일 때냐, 이거 x축 아니죠? t축이죠. t가 얼마일 때냐면 1일 때가 됩니다. 그래서 t가 1일 때니까 1,1이 되겠네요. 그래서 P점의 좌표는 1,1이 되어지고요. 그때의 최소값은 1을 대입한 값이니까 1 대입해 주게 되면 4, 5, 루트 5가 되나요? 네,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루트 5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연습 문제 6-13번인데 지름 길이가 A인 통나무에서 단면이 직사각형인 목재를 만들려고 해요. 단면 길이 가로가 x, 세로가 y일 때요. 목재의 강도가 x와 y 제곱의 곱을 곱한 거에 정비례를 한대요. 요 표현이 정비례라는 표현이 굉장히 오랜만에 들어온 표현인 것 같습니다. 예를 갖다 지금 보시면 x와 y 제곱의 곱이에요. 그러면 xy 제곱이죠. 얘에 뭐 하는 상태냐면 정비례를 하는 상태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정비례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실수배된 상태로 표현을 해주면 되는데 1보다 큰 실수배가 되어지면 정비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y 제곱의 정비례라고 한다면 k배 되어진 xy의 제곱 이렇게 되면 정비례라는 것을 우리가 표현을 해준 거예요. 물론 여기서 정비례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냥 조금 무시하고 그냥 진행을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비례에 대한 표현을 써줬고요. 이제 얘가 강도예요. 얘가 가장 강할 때니까 얘의 뭐에 되냐면 최대가 될 때예요. 가장 강할 때니까 그 최대가 될 때의 xy의 b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a제곱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 y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 되어지겠죠. 이제 y제곱 대신에 a제곱 마이너스 x제곱을 쓸 수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쓸 수 있겠죠. 그러면 kx에 a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이렇게 써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묶어내도록 할게요. 마이너스 kx에 x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 되고요. 따라서 마이너스 kx에 x 플러스 a x 마이너스 a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그래프를 우리가 그려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감소하는 모습이죠. 최고참 계수가 음수기 때문에. 그래서 감소하게 되겠고 축이 여기를 이렇게 통과하는 모습이 될 거예요. 그리고 요 점이 0이고 여기가 a고 여기가 마이너스 a가 되는 모습이 될 겁니다. 자, 최대가 될 때라고 했어요. 자, 그럼 x의 길이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제 2절. 자, x의 길이에 대한 생각을 해볼 텐데 x는 직사각형 모양이 바뀌면 계속 바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각형 모양이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면 x의 길이가 좀 더 길어진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사각형 모양이 내접하는 사각형이 이런 식으로 지나가게 돼도 x가 더 이렇게 길어진 모습이죠. x는 가로니까 여기가 x고 여기 x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사각형이 이런 식으로 내접하게 되면 x는 더 길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래 결국 x의 존재는 뭐냐면 원을 지나는 현이에요. 하나에. 그러니까 여기서의 결론은 결국 x라는 길이는 원에서 봤을 때 현에 해당한다라는 얘기죠. 현. 그러면 현의 길이는요. 가장 길어져 봤자 지름이에요. 왜냐하면 지름의 뜻이 지름의 정의가 뭐냐면 지름의 정의. 자, 지름이라는 것은 뭐라고 어떻게 정의가 되어지냐면 원 내부에 있는 선분, 즉 현 중에서 길이가 가장 긴 현을 우리는 원의 지름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x는 가장 커져봤자 a밖에 될 수가 없는데 여기에서는 a라는 길이랑 x라는 길이가 똑같아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네, 같아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는 x는 a보다는 무조건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한 x는 0보다는 커야 되겠죠. 0보다는 커질 수밖에 없겠지. 자, 이렇게 해서 x의 바운더리가 이렇게 나오게 돼요. 자, 그럼 다시. 자, 여기서 봤을 때 x의 바운더리가 0부터 a 사이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 사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의 최대값이니까 여기가 최대가 되겠죠. 그럼 여기는 여기 부분이 되겠죠. 여기는 루트 3분의 1배 되어진 거니까 루트 3분의 a가 됩니다. 따라서 x가 얼마일 때냐면 x가 루트 3분의 a일 때 뭐가 되어지냐면 최대가 되어짐이란 뜻이 됩니다. 그럼 x가 루트 3분의 a면 여기다 대입해 보면 되겠죠. x가 루트 3분의 a일 때 라고 하면 y제곱은 루트 3분의 a, 그러니까 a제곱에서 이거 저 x를 제곱하게 되면 3분의 a제곱이죠. 이렇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y제곱은 3분의 2 a제곱이 되어져요. 그러면 따라서 y가 3분의 2 a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어지겠죠. 3분의 2 a가 아니죠. 루트 3분의 2 a죠. 이렇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됐고요. 그러면 그때의 x 대 y를 구해달라. 그러니까 루트 3분의 a 대 y는 루트 3분의 루트 2 a입니다. 그럼 양변 a로 약분 가능하죠. 그러면 루트 3 이렇게 되어지니까 1 대 루트 2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요거 다 약분해 주시면.
자, 됐습니까? 그죠? 자, 연습 문제 6-14번입니다. 반지름 길이가 3인 9에 대접하는 원뿔 중에서 부피가 최대인 것의 높이를 구하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요. 그 지금 입체 도형, 즉 공간 도형에 대한 얘기죠. 즉 공간 도형에 대한 얘기는 항상 평면 도형으로 바꿔서 생각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9에 집중할 필요가 없습니다. 얘는 1에 집중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9에 대접한다고 했으니까 이런 원이 이렇게 있었을 거야 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 안에 내접하는 원뿔이에요. 원뿔은 이등변 삼각형이죠. 그래서 내접하는 이등변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 라는 얘기가 되어질 겁니다. 자, 이렇게 원뿔이 들어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 여기서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게 되면은 뭘 해라? 높이를 내려라. 그게 명령어예요. 문제에서 그거를 언급을 했든 안 했든 그래요. 높이를 내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 높이 내리기까지 우리가 완료를 했어요. 그럼 뭐 직각삼각형도 관찰이 될 테고요. 모두 관찰이 되어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원에는 중심이 있을 텐데요. 이등변 삼각형의 외심은, 자, 이등변 삼각형은요, 정삼각형은 도형의 특징이 내심, 외심, 무게중심이 일치합니다. 일치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얘네가 전부 다 일치하게 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자, 이등변 삼각형은요. 이등변은 내심, 외심, 무게중심이요. 높이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높이가 되는 그 선 위에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외심이 어디 존재하게 되냐면 요 높이를 내린 요 라인 위에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외접원의 중심인 이렇게 외심이 존재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반지름 길이가 3이라고 했으니까 자, 외심 성질입니다. 반지름 길이가 3이니까 여기가 3이 되어질 거예요. 그 다음 이렇게 이어주면 여기의 길이도 3이 되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높이를 모르죠. 그럼 여기를 내가 뭐라고 줄 수 있냐면 h다 이렇게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를 쓸 수 있죠. 직각삼각형은 피타고라스 정리를 강제함. 따라서 9-h제곱의 루트가 되어집니다. 자, 이제 이렇게 생긴 원뿔이란 얘기예요. 즉 여기가 밑넓이가 되는 파트입니다. 맞죠? 그래서 밑면의 반지름이 루트 9-h제곱이에요. 따라서 여기 밑넓이에 해당하는 부분이 루트 9-h제곱의 제곱이에요. 여기에 파이가 되어지겠죠. 이게 밑넓이입니다. 그 다음 높이는 3-h네요. 그래서 높이가 3-h예요. 그럼 얘네들이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둘이 곱해주게 되면 3-h의 제곱 3-h 파이 여기에 3분의 1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게 원뿔의 부피를 식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럼 원뿔의 부피는 여기 좀 보기 불편하니까 헷갈리니까 마이너스 밖으로 뺄게요. 그러면 h-3이 되고요. 이 앞에 마이너스가 붙겠죠. 최고차 한계수가 음수기 때문에 얘는 이런 식으로 감소하는 그래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감소하는 그래프가 되어지겠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에서 접하고 3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에서 접하고 3에서 만나니까 마이너스 3에서 접하고 3에서 만나는 상태. 그럼 여기가 2대1의 비를 갖죠. 2대1. 그러니까 여기는 1이 되어집니다. 즉 이거는 H축이에요. 최대가 될 때가 언제냐면 H가 1일 때입니다. H가 1일 때 최대가 돼요. 그러면은 원뿔의 높이는 3-1이니까 4가 되어진다 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연습 문제 6-17번입니다. 공통 부분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각각의 반지름 제가 한 변 길이가 2짜리래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1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점이 3이 되어질 거예요. 그리고 요 중심입니다. 정사각형의 중심. 그러니까 뭐 사각형의 중심이라고 표현하는 게 좀 적당한지는 모르겠지만 대각선의 교점은 딱 중간에 있기 때문에 중심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얘를 갖다가 이제 가정을 할 건데 여기를 내가 t라고 이렇게 가정을 합니다. 중심 좌표를. 그러면 루트 2x 위에 있기 때문에
t, 루트 2t가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여기 정가운데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잘랐을 때 요 길이가 1이 되고 요 길이가 1이 돼요. 한 병이랑 2짜리니까 요게 길이가 1이 됩니다. 그럼 여기의 좌표를 구할 수 있어요. P점의 좌표, 여기 높이, 여기를 구할 수 있는데 여기가 루트 2t 플러스 1 이렇게 작성이 되어질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구할 수 있는 게 여기에서 얘가 1이 요 길이도 1이고 요 길이도 1이기 때문에 요만큼에 대해서 봤을 때 여기도 좌표가 1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요 길이를 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요 길이는 얘에서 얘를 빼면 되죠. 즉 얘에서 얘를 빼면 됩니다. 따라서 요 길이가 루트 2t가 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여기의 길이가 2죠. 그럼 우린 요만큼의 길이만 필요하거든. 넓이를 써야 되니까. 그럼 요만큼의 길이는 2 빼기 루트 2t가 되겠죠.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요 길이도 쓸 수 있는데요. 요 길이는 이제 여기에서 여기가 지금 t가 잡혀 있고 여기 2가 잡혀 있고 한데 길이를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여기인데요. 여기가 지금 요 길이가 되죠. 요 길이가 1이죠. 그러니까 요 길이도 1이죠. 여기는 t 플러스 1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요만큼의 길이를 쓸 수 있거든요. 여기 길이, 요 길이가 요 길이잖아. 그러니까 요 길이가 t 플러스 1에서 1을 뺀 거죠. 그러니까 요 길이가 t가 되겠지. 자, 그러면 요거의 넓이 구할 거잖아요. 그럼 가로 곱하기 세로만 하면 되죠. 그러니까 t 곱하기 2 마이너스 루트 2t 이렇게 됩니다. 얘의 뭐를 구할 거냐면 최대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 나와요.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우리는 최대를 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이거의 최대를 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릴 수도 없고요. 뭐를 할 수도 없고 저거는 최대값을 구하는 게 불가능해집니다. 이런 상황이 꽤 많이 빈번하게 나오는 상황이에요. 정상적으로 점을 가정하고 잘 풀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단지 알 수 없는 함수의 식이 나오게 되면서 값을 구할 수 없는 상태가 돼요.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해결 방법이 한 가지가 있어요. 내가 이 문제가 지금 최대값이 안 구해지는 이유는 얘 때문입니다. 루트 2t라는 요 부분 때문이에요. 지금 이 친구 때문에 나는 최대값을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 그렇다고 한다면 이 루트만 없어진다고 하면 우리는 최대값을 구할 수가 있지 않겠냐 라는 얘기가 되어지겠지. 자, 그럼 다시 보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여기 좌표를 내가 t라고 가정하면서 여기의 좌표가 루트 2t가 되면서 문제가 됐던 게 누구냐면 이 친구란 얘기입니다. 얘가 이렇게만 나오지 않았어도 아까 같은 상황이 펼쳐지지는 않았을 거다, 이런 겁니다. 그럼 얘의 루트를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는 얘가 t도 밖으로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t제곱이 되면 좋고 그 다음에 2도 밖으로 나올 수 있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때 가정을 할 때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야. 2t의 제곱 이렇게 가정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가정을 해버리면 여기가 뭐가 되냐면 2t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럼 루트가 사라진 상태가 돼버려요. 가정을 이렇게 해버리면 그럼 t값만 어차피 구하면 되니까 우리의 목표점은 그것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가정하면 베스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가정을 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구한 식이 틀리지 않았거든요.
다 똑바로 잘 계산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한 식을 다시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t 대신에 뭐만 쓰면 된다? 2t의 제곱만 쓰면 돼요. 우리가 구한 식에서. 맞습니까? 그렇게만 하면 t 값을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t 대신에 2t의 제곱을 쓰게 되면 2t의 제곱에 2 마이너스 2t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얘의 뭐를 구해달라? 최대를 구해달라. 이 상황이에요. 그럼 2 앞으로 뺄 수 있죠. 2 앞으로 묶어서 빼면 4t 제곱에 1 마이너스 t입니다. 마이너스도 밖으로 묶을게요. 마이너스 여기는 t 플러스 1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얘의 뭐를 구해야 되는 상황? 최대를 구해야 되는 상황. 그럼 얘는 아래로 이렇게 감소하는 함수죠. 최고차가 음수니까 0에서 접하고 마이너스 1에서 만납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1에서 만나고 0에서 접해요. 이런 얘기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여기가 0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우리가 또 구해낼 수가 있겠죠. 여기는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2대 1이에요. 여기가 2대 1의 비를 갖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분의 2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2를 대입을 하면 답이 나오게 되겠다 이런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2를 대입을 하면요 마이너스 4 곱하기 9분의 4 곱하기 3분의 1 이렇게 되어지는데 계산이 어디가 틀린 것 같아요. 넓이가 왜 음수가 나오지? 뭐가 잘못됐지? 아, 여기 t-1이네요. 미안합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접하는 게 아니라 부호가 틀렸네. 1에서 접합니다. 그래서 0에서 접하고 1에서 만나요. 그러면은 축이 이렇게 지나간다는 얘기지. 그래서 0에서 접하고 1에서 만납니다. 그럼 여기는 3분의 2가 되겠죠? 3분의 2만 대입하면 최대값이 나오게 됩니다. 3분의 2 대입하면 마이너스 4 곱하기 9분의 4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되어지면서 27분의 16이라는 값이 나오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최대값은 27분의 16이 됩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자, 연습 문제 6-11번입니다. 좌표 평면의 1사분면에서 얘를 움직이는 점 P에서 1사분면에서만 움직인다나 봐요. 뭐 사실상 얘를 갖다가 그림을 그려도 얘도 별반 도움 안 되는 그런 문제예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한번 상황을 좀 보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니까 이렇게 되는 직선일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 되는 얘가 되겠고 1사분면에서 움직이는 점이래요. P가. 그러니까 P가 요 안에서 움직이는 거야. 즉 P점이 여기 이렇게 존재하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P에서 여기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하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때 원점 O가 있고요. OPH를 X축을 축으로 하는 회전축으로 해서 얘를 한 바퀴를 이렇게 돌리겠다. 이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생긴 원뿔이 탄생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맞습니까? 그죠? 네, 이 삼각형을 X축을 회전축으로 잡아서 한 바퀴 돌리게 되면 원뿔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네. 자, 그럼 수선의 발을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T 이렇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T를 대입하게 되면 얘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었어요. 그럼 T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T 플러스 1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여기의 길이가 마이너스 T 플러스 1입니다. 이렇게. 얘가 밑면을 형성하게 되어지겠죠. 이렇게 생긴 원뿔에 있어서 밑면을 담당하게 될 거예요. 밑면의 반지름이 되어질 거예요. 이렇게가. 밑면의 반지름이 될 예정. 이렇게 돼서 원뿔에서 밑면의 반지름이 얘니까 밑넓이를 구하게 되면 밑면 반지름의 제곱이 돼야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t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만들어지겠고요. 거기에 높이가 곱해져야 돼요. 높이는 t입니다. 그죠? 그래서 t가 곱해져요. 거기에 몇 분의 몇이냐면 3분의 1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이게 부피입니다. 마이너스 밖으로 뺄게요. 근데 이거 마이너스 밖으로 빼도요. 제곱되면서 플러스로 다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3분의 1t에 얘는 그냥 3분의 1t에 t 빼기 1의 제곱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되어질 거예요. 그러면 얘는 0에서 만나고 1에서 접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최고차 한계에서 양수니까 증가하고요. 그래서 1에서 접하고 0에서 만나니까 축이 이렇게 지나갔다는 얘기야. t축이. 그리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0이 되는 모습입니다. 2대 1이니까요. 여기가 3분의 1이 되겠죠. 여기가 2대 1이 돼야 되니까 3분의 1이 되겠고 3분의 1 대입하면 최대값이 나옵니다. t가 3분의 1일 때고요. 대입하면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3분의 2의 제곱이니까 9분의 4 이렇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81분의 4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전체의 부피의 최대값은 81분의 4 파이 이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11번까지 한번 풀어봤고 그 다음